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 제 강의를 항상 믿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교육심리학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발달 파트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 파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어떤 교육심리 한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달도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즉, 정의적 영역의 발달, 즉 성격 발달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적 영역.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정의적 영역의 발달과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인간의 인지력은 어떻게 발달하냐.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론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 발달의 대표적인 학자,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력은 뇌구조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커져 나가냐. 이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학자가 첫 번째, 개인적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발달 이론을 설명했던 피아제. 두 번째,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 발달 이론을 설명한 비고츠키. 마지막, 유전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인지 발달을 설명한 브론펜 브레너의 생물 생태학적 접근 이론. 이 크게 3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고, 가장 기본적인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키워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네임 카드를 보시면 여기 교육 과정 파트에서 제가 이거 강의를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강의 시청하실 수 있으니 한번 클릭해보고 구성주의와 객관주의 시청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피아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교육심리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들어가기 앞서 항상 또 설명드린 게 포인트들을 짚어준다고 그랬죠. 임용시험에 피아제와 관련하여서 나올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5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지 발달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입니다. 인지 발달의 유형으로 적응과 조직이 있는데, 이 적응의 하위 요소로 동화와 조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피아제 인지 발달하면 동화, 조절, 평형화 이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동화 조절 있고 조직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위계 상태를 모르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인지 발달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인지 발달은 적응과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이 조직 안에 뭐가 있다? 동화와 조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화와 조절 이 두 가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평형화고 이 조직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게 바로 조직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들은 뭐다? 동화, 조절, 평형화, 조직화라는 이 키워드의 정의와 예시를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이 피아제 이론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 관계를 아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각각의 키워드들의 정의와 예시를 서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피아제는 또 인지 발달 단계를 주장을 합니다. 몇 가지 인지 발달 단계로 우리가 인간이 그 도식이 구성될 수 있냐면 총 4가지 단계를 주장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단계를 다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4가지 한 번쯤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형식적 조작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등 임용 교육학을 보고 있잖아요. 중등 임용 교육학은 아이들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사이의 어떤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떠한 영역에 속해 있느냐, 피아제 이론에 따라서 어떠한 단계, 발달 단계에 속해 있느냐, 바로 형식적 조작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계는 모르더라도 형식적 조작기 단계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발달의 특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대상 영속성, 유목화 이런 것들을 서열하는 크게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 학생들, 즉 중고등학생이 형식적 조작기라면 마땅히 형식적 조작기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첫 번째, 가설 연역적 사고.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은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추상적 사고. 이 나이 대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 조합적 추리. 네 번째, 반성적 추상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피아제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교육적 시사점은 결국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교사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는 게 효과적이냐. 즉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냐 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또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제 환경에 노출시키는 교육법이 필요하다. 둘째, 인지적 불균형의 유발과 대립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또래끼리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네 번째, 선행학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4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4가지 포인트들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피아제 이론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포인트 5, 5번째 마지막.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 3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 시사점이지만 또 한계점을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왜? 이거는 알면 잘 적을 수 있고 모르면 틀린 거니까 채점하기 워낙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5가지 포인트 딱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피아제 인지 발달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비고츠키로 넘어가서 비고츠키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비고츠키가 끝이 나면 브론펜브레너의 생물생태학적 접근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강의마다 앞서 OT 강의를 올려드리지만 이 강의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론 강의도 중요하지만 항상 저는 라이겔로스의 정기적 교수 이론처럼 먼저 여러분께 대요, 가장 핵심적인 기본 개요를 머릿속에 잡아드리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교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학습법, 줌렌즈 기법 이거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1번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